꽁나우는 베트남 북부 석회암 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입니다. 1년 내내 안개가 자욱하게 껴 구불구불한 붉은 흙길은 마치 안개 낀 정맥처럼 보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주로 농사와 숲속 사냥에 의존하며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꽁나우는 단순한 마을이 아닙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 고대에 묻힌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려줍니다. 마을 외곽의 오래된 목조 가옥에서 퉁대령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육군 장교였고 화려한 업적을 세운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그는 마치 무거운 비밀을 품은 듯 과묵하고 내성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친구는 크고 윤기나는 검은 사냥개학 HAC입니다. 학의 눈은 불타는 석탄처럼 빨갛고 마을 사람들은 학이 단순한 개가 아니라 대령을 보호하거나 감시하기 위해 보내진 수호신이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10월 밤, 꽁나우의 공기는 쌀쌀했지만 가을이라고 해서 꼭 춥다고 할 수는 없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걸려 초가지붕과 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비추고 있었다. 자정 무렵, 블랙의 짖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정적을 갈랐다. 평소에 짖는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을 경고하는 듯 절박하고 사나웠다. 고요함에 익숙해진 마을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은 등잔과 나뭇가지를 들고 대령의 집 앞에 모여 서로 속삭였다. 적에는 마구 짖지 않아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팀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발에 흐린 눈을 가진 이노파는 고대 전설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늘 존경을 받아왔다. 블랙이 퉁씨의 영혼을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퉁 대령은 3일 전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은 그가 침대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마치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듯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참나무관에 안치되어 장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게 블랙은 관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 옆에 누워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으르렁거리고 밤에는 쉴 새 없이 지저댔습니다. 촌장 바씨는 엄격한 중년 남성으로 사람들의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블랙이 짖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아마도 퉁씨의 영혼이 평안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깜빡이는 햇불 아래 젊은 남자들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곡괭이와 삽을 들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왔습니다. 블랙은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털은 곤두서 있었고 눈은 마치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리고 싶은 듯 붉게 빛났습니다. 관 뚜껑이 열리자 강한 악취가 피어올라 모두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냄새가 아니었다. 관 속에는 퉁 대령의 시신이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은 하늘을 향해 크게 뜨여 있었다. 마치 방금 울음을 터뜨린 듯 눈가에서 신선한 피가 흘러나왔다. 몇몇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신 노부인은 중얼거렸다. 저주가 시작됐어. 블랙은 짖는 것을 멈췄다. 그는 관으로 걸어가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더니 마치 죽은 자를 부르는 듯 길고 애절한 울부짖음을 내질렀다. 2장 어둠의 꿈. 그날 밤 이후 콕라운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 퉁 대령이 나타났지만 그는 그들이 알던 엄격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서서 창백한 얼굴과 충혈된 눈으로 계속해서 말했다. 돌려줘. 돌려줘.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모든 집에 공포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한밤중에 아이들은 울부짖었고 어른들은 창문을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 수근거렸다. 25세의 젊은 교사라는 그 두려움에 맞설 용기를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꽁나우에서 나고 자랐지만 도시의 대학에서 공부하며 논리적 사고와 호기심을 키웠다. 나는 퉁 대령과 가까이 지냈고 그가 전쟁 시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들었다. 그 이야기에서 퉁 대령은 자신과 동료들이 피난처로 삼았던 숲속 깊은 곳에 있는 고대 사원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그 사원은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신보다 오래된 것을 숭배하는 곳이었다. 그는 사원에서 이상한 글자가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전리품으로 마을로 가져왔다. 나는 그 상자를 찾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지금은 버려진 대령의 집으로 갔다. 그는 여전히 문 옆에 누워 마치 그 집을 지키는 듯했다. 란이 들어가자 개가 일어서 붉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방 구석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헐거운 마룻바닥 아래에서 그녀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손바닥만 한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는데 뱀처럼 구불구불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상자를 만지자 란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 목 뒤에서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상자를 신 부인의 집으로 가져갔다. 노파는 창백한 얼굴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이건 이 세상의 것이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이 상징들은 어둠의 언어야. 대령이 저주를 내린 거야. 신 노부인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고대 전설을 들려줍니다. 수백 년 전, 흑왕이라는 사악한 존재가 이 땅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그것은 악마도 신도 아닌 태초의 어둠에서 태어난 훨씬 더 오래된 존재였습니다. 고대 마법사들은 흑왕을 나무 상자에 봉인하고 피와 마법으로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저주가 따랐습니다. 상자를 가져간 자의 피로 상자를 열면 흑왕이 깨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퉁대령은 아마도 절박함이나 호기심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결과를 알지 못한 채 상자를 다시 가져왔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피를 흘리는 그의 몸은 흑왕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신 노부인은 경고했습니다. 상자를 사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가 파괴될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을 사냥꾼 투씨가 실종되었습니다. 그의 총은 숲 한가운데 어둠 속으로 뻗어있는 핏자국 옆에 놓여있는 채 발견되었습니다. 블랙의 울부짖음은 마치 무언가를 이끄는 듯 매일 밤 메아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문을 굳게 닫고 해가 지면 밖으로 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나는 두 용감한 젊은이 거구 대장장이 남과 전직 정찰병 헝과 함께 상자를 사원으로 가져오기로 했다. 개 블랙은 마치 자신의 임무를 아는 듯 그들과 동행했다. 깊은 숲으로 향하는 여정은 위험했다. 오솔길은 안개로 뒤덮였고 바람은 마치 미치광이의 웃음소리처럼 휘파람을 불었다. 마치 숲이 살아 숨쉬는 듯 출처를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블랙은 코를 킁킁거리며 앞서 나갔지만 가끔 멈춰서서 어둠 속으로 으르렁거리기도 했다. 숲에서 보낸 둘째 날 밤, 그들은 공격을 받았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며 나무에 긁힌 자국을 남겼다. 남의 팔에서 피가 흘러나오며 보이지 않는 힘에 눌렸다. 나는 손에 든 상자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정찰병으로 일했던 헝은 자신들이 사냥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원에 도착했을 때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마치 생명이 살아 숨쉬는 듯 돌담이 흔들렸다. 핵은 그들을 상자와 같은 문양이 새겨진 거대한 돌문으로 이끌었다. 란이 상자를 열자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붉은 눈을 가진 거대한 형체를 만들어냈다. 검은 왕이 나타나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날 여기로 돌려보내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니? 아니, 이제 시작이야. 란과 다른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싸웠다. 검은 왕은 그들의 정신을 조종하여 끔찍한 환영을 보게 했다. 남은 가족이 불타는 것을, 헝은 전우들이 전투에서 죽는 것을 보았다. 란은 강한 의지로 사원에서 봉인 의식이 기록된 고대의 책을 발견했다. 의식에는 순수한 사람의 피와 강한 의지가 필요했다. 핵은 검은 왕에게 달려들어 마치 형체가 있는 것처럼 그림자를 물어뜯었다. 검은 왕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버텼고 란에게 의식을 끝낼 기회를 주었다. 그녀는 손을 베어 피가 상자 위로 떨어지게 한 후 고대 주문을 외웠다. 흑왕은 비명을 지르며 상자 속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고 사원은 무너져 내렸다. 란은 살아남았지만 남과 헝은 스스로를 희생했다. 그녀는 상자를 마을로 가져와 땅 깊숙이 묻고 다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흑왕은 죽었지만 그 빛나는 붉은 눈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꼭 라오는 평화를 되찾았지만 달이 밝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서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사원이 무너진 후 라는 나무 상자를 손에 들고 꼭 라오에게 돌아갔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흑왕에게 달려드는 충성스러운 게 블랙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흑왕의 마지막 말이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 말은 마치 예언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사악한 존재를 봉인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다른 문을 연 것인지 궁금해했다. 라는 마을로 상자를 가져온 퉁 대령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라는 그의 집으로 가서 먼지 쌓인 다락방에서 오래된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밧줄로 잠긴 낡은 가죽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열자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에는 대령의 떨리는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일기에는 퉁 대령이 젊은 중위로서 정글 깊숙이 특수부대를 이끌던 전쟁 시절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1973년 임무 수행 중 그의 부대는 미지의 숲에서 매복을 당해 길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수세기 동안 버려진 고대 사원을 발견했습니다. 사원에는 불상이 없었고 기이한 문자가 새겨진 돌 제단만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는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분대원 중 민이라는 병사가 상자를 만진 직후 눈과 코에서 피를 흘리며 사망했습니다. 당시 젊고 공격적이었던 대령은 상자가 귀중한 유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상자를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에는 끔찍한 비밀도 드러났습니다. 상자를 되찾은 후 대령은 어두운 형체들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속삭이며 계약을 이행하려면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부수려고 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심한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상자를 바닥 밑에 숨겨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데려온 게 블랙은 라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으며 심장이 쿵쾅거렸다. 대령이 이렇게 썼다. 내가 죽으면 관을 열지 마라. 검은 왕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내 피를 가져갈 것이다. 계곡은 더 이상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았다. 란이 상자를 땅속 깊이 묻었지만 기이한 일들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아침, 란은 마을의 어린아이 하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숲 가장자리 근처에서 소녀의 샌들과 어둠 속으로 뻗어있는 마른 피의 흔적을 발견했다. 하크의 울부짖음은 사라졌지만 대신 숲이 부르는 듯한 이상한 속삭임이 바람에 울려 퍼졌다. 란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상자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눈에 띄게 약해졌지만 신 노부인은 란을 돕기로 했다. 신 노부인은 란을 마을 뒤편의 작은 동굴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고대 무당들이 의식을 치르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검은 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혼이 아닙니다.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가득한 어둠입니다. 깨어날 때마다 더 강해지려면 피가 필요합니다. 퉁 대령이 우연히 그것을 깨웠고 그의 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노파는 란에게 상자에 새겨진 문양이 새겨진 오래된 단검을 건넸습니다. 이것은 검은 왕을 봉인한 마지막 마법사의 검입니다. 저주를 풀려면 이 검으로 상자를 파괴해야 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검은 왕이 쉽게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란은 퉁 대령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불타는 숲속에 서서 눈이 붉게 달아오른 채 돌려줘. 라고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굴을 가리켰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 란은 차가운 공기가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란은 작은 무리를 모았습니다. 자신, 마을 촌장 바씨, 그리고 그녀의 제자였던 젊은 사냥꾼 민이었습니다. 그들은 횃불, 밧줄, 그리고 오래된 단검을 들고 있었다. 블랙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듯했다. 나는 마치 개의 영혼이 자신을 따라오는 듯 보이지 않는 인도를 느꼈다. 동굴은 어둡고 축축했으며 괴물 이빨처럼 울퉁불퉁한 벽들이 있었다. 더 깊이 들어가자 공기가 무거워졌다. 마치 누군가 목덜미에 숨결을 내뿜는 듯했다. 용감했던 민은 떨기 시작했다. 란양,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블랙킹의 존재를 느꼈다. 땅에 묻혀 있었지만 상자는 그녀를 부르는 듯했다. 그들은 동굴 깊숙한 곳에 있는 돌방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사원에 있는 것과 비슷한 제단이 있었다. 제단에는 마치 오래전 누군가 이곳에서 유식을 치른 것처럼 말라붙은 핏자국이 있었다. 라는 상자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단검을 집어들고 찔러 넣을 준비를 했다. 그때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모든 횃불을 꺼버렸다. 어둠 속에서 미는 비명을 질렀고 그녀는 란에게
란이 횃불을 다시 켜자 미는 사라졌다. 돌바닥에는 핏자국만 남았다. 바시는 도망치고 싶어 공황 상태에 빠졌지만 란은 그를 붙잡았다. 멈출 수 없어. 란은 쿵쾅거리는 심장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신 부인이 가르쳐준 주문을 외웠지만 한마디 한마디 내뱉을 때마다 공기는 더욱 답답해졌다. 주변의 어둠이 마치 살아나 절벽 위를 기어가는 듯했다. 어둠 속에서 란은 차갑고 권위적인 검은 왕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를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내 피가 너무 약해. 보이지 않는 힘이 가슴을 조여오는 것을 느꼈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검은 왕의 목소리였다. 개의 영혼이 나타났다. 붉은 눈을 빛내는 검은 형체가 주변의 어둠 속으로 돌진했다. 란의 가슴을 조여오던 힘이 사라지자 란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검을 상자에 꽂았다.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인간의 비명은 아니었지만 심연의 소리 같았다. 상자가 산산이 조각나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와 검은 왕의 얼굴을 만들었다. 검은 왕은 돌아오겠다. 라고 외치더니 사라졌다. 동굴이 흔들렸고 란과 바시는 동굴이 무너지기 직전에 달려나왔다. 마을로 돌아왔을 때 미는 숲 가장자리 근처에서 의식을 잃었지만 살아있는 채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만 중얼거렸다. 계곡은 점차 평화를 되찾았지만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지 않았다. 란은 살아남았지만 여전히 괴로움에 시달렸다. 매일 밤 그녀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게 블랙이 달빛 아래 마치 자신을 지키듯 서 있는 꿈을 꾸었다. 마을 사람들은 블랙을 위해 작은 무덤을 만들어 주었고 마을 아이들은 그를 마을의 수호자인 검은 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검은 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자는 깨졌지만 비문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미래 세대에게 경고가 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적기 시작했다. 달빛이 밝을 때마다 그녀는 마치 블랙이 어딘가 어둠과 싸우고 있는 듯한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동굴이 무너졌고 란은 저주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무 상자는 깨졌고 블랙킹은 봉인된 듯했고 신들의 계곡은 점차 평화를 되찾았다. 하지만 매일 밤 달빛이 비치면 란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의 울부짖음은 여전히 그녀의 머릿속에 메아리 쳤고 마치 끝나지 않은 경고처럼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징조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반얀나무 아래 땅이 차가워졌다고 말했다. 란은 답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신 부인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신 부인이 잠결에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신 부인은 탁자 위에 손으로 쓴 쪽지를 남깁니다. 이야기꾼을 찾아라. 오직 그 사람만이 검은 왕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다. 라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이야기꾼은 누구일까요? 그녀의 기억 속에는 꼭 라우라는 이름의 인물이 없습니다. 라는 노파의 집을 수색하던 중 세월에 누렇게 변색된 손으로 그린 지도를 발견합니다. 지도는 꼭 라우에서 3일 걸어가야 하는 다른 숲으로 이어지고 상자에 적힌 글자와 비슷한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나는 저주를 풀려면 이야기꾼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비록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요. 나는 낡은 단검과 퉁 대령의 일기를 들고 혼자 길을 나섭니다. 남과 헝이 죽은 후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을 나서려는 순간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탐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에 길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마르고 젊은 여성이었다. 탐은 몇 달 전 꽁나우에 도착하여 은둔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금지된 의식을 치르다가 다른 마을에서 추방된 무당의 딸이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어디로 가는지 알아? 탐이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같이 가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검은 왕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망설였지만 탐의 눈빛에는 그를 믿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들은 나무가 우거져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 빽빽하게 자란 안개 자욱한 오솔길을 따라 길을 나섰다. 탐은 무당이었던 할아버지가 검은 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전설에 따르면 검은 왕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증오와 죄악의 화신이었다. 상자 조각을 하나씩 들고 있던 3명의 고대 무당이 검은 왕을 봉인했다. 텅대령은 상자를 가져가면서 실수로 첫 번째 봉인을 깼다. 란이 동굴에서 상자를 부수자 2번째 봉인도 깨졌다. 탐에 따르면 3번째 봉인은 블랙홀이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지도가 가리키는 숲속 심연입니다. 탐은 란을 떨게 하는 비밀을 밝힙니다. 블랙킹은 완전히 파괴될 수 없고 오직 가둘 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대 마법사의 피를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탐은 자신이 새 마법사 중 한 명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지만 블랙킹과 맞설 만큼 강할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블랙홀로 가는 여정은 위험합니다. 숲은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나무들은 비명을 지르는 사람 얼굴처럼 일그러진 모양으로 자랍니다. 바람 속 속삭임이 더욱 선명해지며 란과 탐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느 날 밤, 야영을 하던 란은 잠에서 깨어나 숲 한가운데 서 있는 탐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눈은 하얗게 질려 인간의 언어가 아닌 말을 중얼거립니다. 란이 탐을 흔들자 탐은 깜짝 놀라며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블랙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거대하고 깊은 구덩이를 발견했습니다. 구덩이 한가운데에는 란이 사원과 동굴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돌 제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단이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검은 로브를 입은 한 인물이 어둠 속에 얼굴을 가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야기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야기꾼은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3번째 마법사의 후손임을 밝혔지만 탐과는 달리 블랙킹을 봉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랙킹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어 없앨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상자가 파괴되는 이 순간을 기다려 블랙킹을 완전히 풀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란과 탐은 그를 막으려 했지만 이야기꾼은 블랙홀에서 그림자를 불러냈습니다. 그들은 뚜렷한 형체는 없었지만 바람처럼 움직였고 비명 소리에 란은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혼돈 속에서 탐은 낡은 단검을 꺼내 제단에 꽂았다. 그러자 빛이 터져나와 그림자를 몰아냈다. 하지만 스토리텔러는 굴복할 수 없었다. 그는 크게 웃었고 블랙홀은 마치 어둠의 왕이 부활하려는 듯 흔들렸다. 란은 어둠의 왕을 봉인하려면 마지막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법사의 피를 가진 탐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다. 손목을 그어 피가 제단으로 흘러내리게 한 후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고대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때 스토리텔러가 공격해 칠흑 같은 칼날로 탐의 어깨를 찔렀다. 란은 달려들어 그에게서 낡은 단검을 낚아채 가슴을 찔렀다. 그는 쓰러졌지만 죽기 직전 속삭였다. 어둠의 왕이 내 안에 있다. 제단이 빛났고 블랙홀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란은 모든 것을 삼키기 직전 탐을 붙잡아 심연에서 끌어냈다. 숲으로 돌아왔을 때 탐은 약해져 있었고 상처에서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란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내 피가 땅에 닿지 않게 검은 왕이 쓸 거야. 란은 탐을 꼭나오로 데려갔지만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반얀나무 주위에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무 아래 땅이 갈라지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봉인된 검은 왕은 여전히 도망치려 애쓰고 있었다. 지친 란과 탐은 반얀나무 아래에서 마지막 의식을 치르기로 했다. 그들은 이제 조각난 상자를 파냈다. 탐은 약간의 하지만 충성스러운 게 블랙의 영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블랙킹에게 달려들면서 란과 탐에게 의식을 마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반얀나무 아래 땅이 닫히며 검은 연기를 삼켰습니다. 탐은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 비밀을 지켜 란 아무도 파헤치지 못하게 해. 탐은 곧 죽었습니다. 란은 그녀를 블랙의 무덤 옆 반얀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평화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란은 비밀의 수호자가 되어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고 꼭 라울을 블랙킹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매일 보름달이 뜨는 밤, 란은 반얀나무 아래 서서 블랙의 멀리서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블랙킹이 여전히 땅속 어딘가에 존재하며 인간의 또 다른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얀나무 아래에서 의식을 치른 후 꼭 라울은 다시 평화를 찾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평화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꾼의 마지막 말, 어둠의 왕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이 아직도 그녀를 괴롭힙니다. 매일 밤, 그녀가 눈을 감으면 섬광처럼 번뜩이는 이미지들이 떠오른다. 붉은 숲, 어둠의 왕의 붉은 눈, 그리고 창백한 탐의 얼굴이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하다. 라는 마을의 비밀 지킴이가 된다. 그녀는 어둠의 왕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철제 상자에 넣고 잠근 후 집바닥 밑에 묻는다. 하지만 그녀는 꿈을 멈출 수 없다. 한 꿈에서 그녀는 심연에서 그림자가 기어올라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는 블랙홀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고 상자가 묻힌 바닥에서 차가운 기류가 느껴진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변화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참이 묻힌 고목 반얀나무가 시들기 시작한다. 어떤 이들은 밤에 나무 주위를 어슬렁거리는 검은 개의 그림자를 본다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그림자는 사라진다. 나는 그것이 블랙, 아니 적어도 그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이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키엔이라는 이름의 도시 출신 고고학자였는데 꼭 라우의 고대 전설을 연구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고대 사원과 블랙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는 그를 의심했습니다. 키엔의 눈은 마치 이야기꾼의 눈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치 비밀을 숨기고 있는 듯 차가웠습니다. 난이 그의 진짜 목적을 묻자 키엔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나는 키엔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키엔이 상자와 같은 글자가 적힌 공책을 들고 밤에 숲으로 몰래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그를 따라 블랙홀로 갔는데 블랙홀은 무너진 후 이제 돌무더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키엔은 란이 탐에게 읊던 것과 똑같은 주문을 중얼거리며 땅을 파헤쳤습니다. 란은 그가 고고학자가 아니라 검은 왕을 사냥하는 사냥꾼, 어쩌면 이야기꾼의 의도를 이어받은 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란은 키엔에게 맞서 나가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키엔은 끔찍한 진실을 밝힙니다. 검은 왕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고대 윤회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봉인될 때마다 의식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파편이 남습니다. 란, 탐, 심지어 퉁 대령까지도 모두 검은 왕의 파편을 지니고 있습니다. 키엔은 봉인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냥 당신 안에 가두었을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란은 당황하지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꿈에서 느꼈던 감정, 책을 만질 때마다 느꼈던 차가운 감정이 떠오릅니다. 키엔은 거래를 제안합니다. 란이 검은 왕을 소환하는 의식을 완료하도록 돕는다면 그 영혼의 파편에서 란을 해방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검은 왕을 소환한다는 것은 콕 라우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란은 거절합니다. 격분한 키엔은 탐의 고대 단검과 똑같은 단검으로 그녀를 공격합니다.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란은 그를 검은 구덩이로 밀어넣습니다. 그는 어둠 속으로 떨어졌지만 사라지기 전에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널 찾을 거야. 란 항상 그래. 블랙홀 사건 이후 란은 마을로 돌아왔지만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블랙킹이 아니라 블랙이라는 개였습니다. 속삭임에 이끌려 반얀나무 아래 블랙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쳐보니 검은 돌 목걸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목걸이에는 보호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목걸이를 끼자마자 블랙과 하나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꿈속에서 라는 개가 빛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듯했습니다. 블랙은 말이 아닌 감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호자다. 너는 내 임무를 계속해야 한다. 나는 블랙이 단순히 퉁 대령의 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블랙킹을 막기 위해 보내진 고대의 영혼이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고대 마법사가 어둠의 왕을 봉인하기 위해 만든 마지막 봉인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봉인은 착용자가 어둠에 저항할 만큼 강한 의지를 가져야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라는 다크킹을 봉인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파괴하기 위한 마지막 의식을 치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책과 목걸이를 들고 블랙홀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이 의식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릅니다.
블랙홀에서 란은 한때 재단이었던 잔의 더미 앞에 섰다. 탐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피로 원을 그리고 목걸이를 그 가운데에 놓았다. 주문을 외우며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그림자가 아닌 수천 개의 팔과 일그러진 얼굴을 가진 거대한 존재가 블랙킹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날 파괴할 수 없어. 나는 영원하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검은 정령이 나타났다. 그것은 블랙킹에게 달려들어 그를 빛의 원 안으로 끌어당겼다. 란은 온 힘을 다해 고대의 단검을 목걸이에 꽂았다. 빛의 폭발이 일어나 블랙홀을 집어삼켰다. 란은 몸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쓰러졌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블랙홀은 사라지고 푸른 풀밭만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목걸이는 그녀 옆에 놓여 있었지만 더 이상 빛나지 않았다. 블랙킹은 파괴되었거나 적어도 이 세계로 올 수 없는 다른 차원으로 밀려났다. 란은 지쳤지만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꼭 라우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학과 탐의 무덤 옆 반얀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실을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변화를 느꼈습니다. 반얀나무는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했고 땅에서 들려오던 속삭임은 사라졌습니다. 란은 스승으로 계속 살았지만 누구에게도 검은 왕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책을 비밀 지하실에 보관하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비밀을 지키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보름달이 뜨는 밤마다 그녀는 반얀나무 아래 서서 학의 멀리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검은 왕이 패배했지만 어둠은 언제나 도사리고 또 다른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꼭 라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마을을 떠나면서 검은 개와 땅을 구한 소녀의 이야기를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늙은 여인이 된 란이 여전히 달빛 아래 낡은 단검을 손에 든 채 다가오는 어둠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달빛 아래 서 있는 란, 빛과 어둠을 동시에 지닌 침묵의 영웅으로 끝을 맺습니다. 어둠의 왕은 패배했지만 그 유산, 즉 인간의 탐욕, 죄악, 그리고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어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